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요. 아주 드문 신경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강직 인간 증후군, SPS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의학 자료들 또 실제 경험담들을 바탕으로 이 병의 본질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죠. 사실 그 셀린 디온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화제가 되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그 이름 너머의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볼까 합니다. 이게 발병률이 100만 명당 한두 명꼴이라고요. 정말 희귀하네요. 네,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주로 여성분들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그 극심한 근육 경직이란 경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도대체 이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의 핵심인데요. 면역 체계가 오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신경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GABA, 가바라고 부르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가봐요. 네. 이게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신경활동을 안정시키는, 말하자면 우리 몸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요. 아, 브레이크. 네. 그런데 면역체계가 이 가바의 기능을 방해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항체가 문제예요. 항체가 가바 시스템을 방해한다고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 누군가 스패너를 던져놓은 격이랄까요? 아니면 열쇠 구멍에 맞지 않는 키를 억지로 넣어서 망가뜨린 상황 같은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근육을 멈춰 하고 신호를 보내는 그 스위치가 고장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꺼짐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계속 수축 신호를 받아서 통제 불가능한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격렬한 경련이.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마이클 씨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10대 진단받았는데 너무 심해서 걷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고 등이 막 밧줄처럼 꼬인 듯 팽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죠. 이게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신체적인 고통도 물론 엄청나지만 이 가바 기능 장애는 신경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신경계 전반이요? 네. 예를 들어서 불안감이 극도로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불안한 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가바 자체가 부족해지니까 뇌의 화학적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불안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랄까, 생화학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몸이 불안을 만든다. 네, 심리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원인이 직접 작용하는 거죠. 또 셀린 디온처럼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고요. 위장 근육이 경련해서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소화까지요? 정말 예상치 못한 것까지 영향이 가는군요. 그렇죠. 우리 몸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병의 또 다른 특징이 그 예측 불가결성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뭐 갑작스러운 큰 소리 같은 그런 일상적인 자극에도 경련이 확 올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 자료에 이혼 소송 중인 여성분 사례도 있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법정에 설 때마다 경련이 왔다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진단도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아, 그렇겠네요. 증상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정확해요. 그리고 증상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마이클 씨처럼 확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불안장애나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다른 병으로 오진받기도 하고요. 오진도 많군요. 네. 안타깝게도 아직 의료계 전반에서 이 SBS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바로 딱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피검사 한 번으로 딱 나오는 그런 건 없나요? 아쉽게도 그런 단일 검사는 없습니다. SBS 진단은 약간 퍼즐 맞추기 같아요. 여러 조각들을 맞춰보는 거죠. 퍼즐 맞추기요? 네. 일단 환자분의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요. 특징적인 근육 경직 증상, 그리고 허리가 앞으로 심하게 휘는 과전만증 같은 신체 검진 소견을 확인합니다. 과전만증, 허리가 휘는 거요? 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GAD65 항체라는 걸 찾아보기도 해요. 이 항체가 가바 생성의 중요한 효소를 공격하는 표지긴 한데 아, 그럼 이 항체가 나오면 확진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항체가 없어도 SBS인 경우가 있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경험 많은 의사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 진단 과정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완치도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완치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을 잘 관리하고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치료의 목표예요. 목표가 그렇군요. 어떤 방법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는데요. 하나는 증상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물리치료나 근육 이완제, 그리고 가바 수치를 높여서 신경계를 좀 안정시키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같은 걸 쓰죠. 네, 증상 조절,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다른 하나는 면역 체계 자체에 작용하는 면역요법입니다.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혈장 교환술 같은 걸 하기도 해요. 혈장 교환술이요? 그건 뭔가요? 그건 혈액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항체들 있잖아요. 그걸 약간 필터처럼 걸러내는 치료법이에요. 아하, 필터처럼. 효과는 어떤가요? 마이클 씨도 혈장 교환술 후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호전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클 씨도 혈장 교환술 후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호전됐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은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결국 근본적인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또 자금 지원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절실합니다. 셀린 디온 같은 유명인이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이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겉으로 보이는 근육 문제 외에 환자들이 겪는 그 보이지 않는 고통이에요. 보이지 않는 고통이요? 네. 만성적인 불안감, 정말 극심한 피로감, 또 언제 경련 발작이 올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요.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또 의료진으로 구성된 아주 강력한 지지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병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결국 이 SBS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 그 인식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조기 진단도 가능해지고 또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진단이 늦어지면서 겪는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죠.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치의 길을 열어야겠죠? 네. 셀린 디온 같은 분들의 용기가 정말 소중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 이야기를 계기로 SPS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티브 펄스 신드롬 리서치 파운데이션 같은 기관의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이 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면역계, 신경계,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이 SPS라는 질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 사이에 숨겨진 그 깊은 연결성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